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솔라나 이야기에 앞서서 국민청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접속자가 많다라는 게 주말부터 이루어져서 진짜 산 넘어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정말 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이번 국민청원 뭐 5만 명 돌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는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뒤에 가서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대를 딱 이야기해 준 다음에 제 소신 발언도 같이 할 거예요. 자,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80만 서버 폭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잘 설득을 해서 코인 과세 유예 만약에 동참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느리게 뜨면 아무도 하지 않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고요, 이제 솔라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라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에 S1 서류를 제출해서 잠깐 반응이 나와주기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 동향으로는 솔라나가 이제 ETF 승인될 경우 최대 8.9배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워스트는 1.4배, 베스트는 한 3배, 그리고 최대값은 한 8.9배까지 오르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가능성 점수표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순위는 이더, 솔라나, 니어, 아발, 앱토스, 에이다, 리플, 아톰순 형태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건 제가 뭐 선정을 해서 뽑았던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GSR에서 뽑았던 점수 기반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를 또 미워하시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솔라나 기반이 이렇게까지 또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VC, 거래소,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솔라나를 사전 구매했던 그런 투자자분들에 따른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좀 두터운 층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솔라나가 이더 기반의 이제 약간 경쟁 구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물이 좀 두드러지게 잘 나와 주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제 생각대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솔라나 NFT가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다. 인플루언서 센세이션의 컬렉션이 민팅 중이고 매드레드에 포함된 상위 프로젝트의 플루가 소폭 상승 중이다. 실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고 거래상 상위 노출도 많이 되었다. 현재 NFT 시장은 강한 놈만 살아남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장기간 이어진 민코인 강세장이 지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솔라나 쪽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솔라나 쪽에 보게 되면 다시 민코인 애들이 좀 테마적으로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솔라나가 여기서 더 많은 조정이 나오기에는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가는 애들 중에 소스가 괜찮고 그 다음으로 이게 골고루 매수 분포도가 좀 괜찮았던 애들 위주로만 들고 간다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저번 주에 대선 발표 대선 토론이 있었죠. 대선 토론이 있고 나서 이제 조만간 또 대선 토론이 2차가 남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형태에서도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민코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민코인에 따른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요. 발언으로 인해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또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4월 중순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서로 좋은 이야기만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더 좋은
결과와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더 좋은 결과값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발언을 하느냐도 하반기 주중에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항목 수준에서 FTX가 터질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채굴 부분에 따른 그런 이익성이 매우 많이 둔화가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BRC20이나 룬이 지금 실체는 보이지는 않지만 BRC20하고 룬 또는 레이어2 이 셋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올려 주어야 채굴 회사들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성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 그게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보면 요즘에 이제 GPU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GPU 시대에 있는 형태가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채굴 부분에 따른 가성비도 좀 괜찮게 개선이 될 수 있는 형태도 열려져 있긴 하지만 요거는 단가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입비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아마도 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받쳐주는 구간대가 나와야 그만큼 채굴 회사들도 부담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I가 예측한 24, 29년도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AI가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 보게 되면 24년도부터 29년도 때까지 보게 되면 56K에서 내년이 189K 그리고 26년도가 일단 30K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9년도에 240K를 찍는다라는 형태인데요. 결국에 AI도 26년도 때 형태에서 한 번의 조정이 좀 크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데이터 값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금리 인하 추이도 매우 중요하겠죠. 금리 인하 추이에 따른 형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둘 다 재선인데 재선의 확률에 따라서 금리에 있는 그 방향성도 좀 다르게 갈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누군가는 9월 달부터 먼저 인하를 할 것이다. 11월 달이다. 12월 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택의 비중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36% 구간들을 어느 정도 좀 내려주려고 한다고 하면 인하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하는 올해 저도 보수적으로는 한 번 또는 많이 해봐야 두 번인데 저는 한 번에 거의 본다라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유럽도 한 번밖에 안 했고 대충 그냥 명맥상 한 번 정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한 번 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두 번씩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대통령의 추이를 좀 보았을 때는요. 자, 이 대선 직전 구간대마다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 전문가나 증권가에서도 아무래도 대선 직전 때까지는 여름 시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 ETF에 있는 유입량도 마찬가지로 비례하면서 늘어날지도 우리는 좀 유심하게 보면서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9월 10월 달에는 비트코인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시즌 끝나고 나서 가을로 넘어갔었을 때 기대값을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는 잠깐 한숨을 좀 쉬어가는 패턴으로 좀 보고 인지하는 게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이후 대비부터는 정치적인 이야기 색깔은 저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소신 발언 몇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듣고 싶은 사람들만 추가로 듣고 뭐 절대 이제 불편하실 것 같으면 절대 들으시지 마세요. 예, 괜히 들으시고
화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소신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청원 이 80만 제가 국민청원을 올려보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필의 핵심 요약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께 지금 통과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윤도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 다 두 정당 다 싫어합니다. 다 욕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예, 그래서 절대로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청원도 이거 올리지 말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공지사항에 써져 있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변경사항, 법규 부분의 뭐 정정사항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이 탄핵 소추안을 올리라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공지사항에 딱 맥락이 딱 박혀져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즉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등장함으로써 나머지 국민청원이 또 열리지 않으니까 서버 폭주로 열리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씨알데기 없는 것에 제발 좀 하는 것 자체가 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국민청원 이거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탄핵하려면 과반 의석수가 나와야 되는데 과반 의석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다. 물론 이제 의도는 알겠죠. 그만큼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는 미래적인 추이에 따른 측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서 보게 되면 미래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뭐 국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둘 다 그냥 생태계를 절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권력을 먼저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득적인 추이만 있어요. 그냥 국민들만 좀 불쌍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순진하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만, 이제 향후 대만, 일본 이쪽이 5년만 지나봐요. 그러면 한국하고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번에 이제 HBM 뭐 메모리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HBM이 7세대 정도가 되면 GPU도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에 따른 변화 추이가 되게 세게 올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진짜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메모리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만 보면 그런 형태가 보이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쪽 대만하고 일본이나 뭐 미국 뭐 중국 다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 둘이 미친 듯이 싸운다고 해도 거기에서도 두 개 정당이 있는데 미친 듯이 싸운다고 해도 방향성은 잡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그 방향성을 밀어줍니다. 근데 한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국가가 뭐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근데 뭘 그분들이 이쁘다라고 해서 왜 지지가 나오는지 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감정적인 형태인 거죠. 여러분들 그냥 비싼 스포츠 토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만 좋아지지 국가한테 도움이 된가요? 지금은 싫든 좋든 간에 내 감정이 우선인 게 아니고요. 국가가 방송을 먼저 잡아두고 지금은 다 같이 뛰어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은 벌써 치트키를 쳤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조금이나마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요. 끝납니다. 한국은 끝나요. 진짜입니다. 한국은 끝납니다. 네. 왜 제가 이런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냐면, 자, 대만, 일본 다 뭐 그 안에서도 부자 증세, 부자들 위한 정책 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국가 기반 산업 부분을 휘청거리게끔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삼성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망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복지 기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에서 나와요. 공생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공생이 안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그걸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돈이 많거나 내가 능력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두 가지에 소속이 안 되어져 있는 자는 여기에서 잔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비싼 부분에 비용을 내 쾌락적 비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향후 10년 동안 쾌락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번에 뭐 법제사법위원회 열리긴 했지만 그거 라이브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